일제강점기 시절 을사늑약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안중근을 포함한 7인의 만주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1909년 안중근은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하얼빈역으로 떠나죠. 오전 9시 무렵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역에 도착했고, 이토 히로부미가 수행원의 안내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 군대가 앞을 지날 때 3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안중근은 그가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것을 대비해 주위에 있던 일본인들을 향해 몇 발의 총탄을 더 쏘다가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됐죠. 이토 히로부미는 총을 맞고 30분 뒤에 사망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죠. 이 사건을 두고 우리나라는 의거로 보지만 일본은 무차별 공격으로 봅니다. 안중근 의사의 총격이 훗날에 벌어질 한일 합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도 한일의 합병을 반대하던 사람은 아니었기에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총격이 한일 합병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다만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이 한일 합병을 앞당겼다는 주장에는 꽤나 근거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큰 힘을 가진 온건파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만간 올라올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안중근의 의거 뒤에 안중근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은 안중근의 가족, 그 중에서도 열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아버지를 팔아넘긴 안준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09년 한 조선 여인이 아들 2명과 함께 장춘역에 도착했습니다. 장춘역 정거장은 이상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정차된 열차 안에 이토 히로부미의 시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른 채 남편이 적어준 쪽지에 의지하며 하얼빈에 있는 김성백의 집을 찾아갔죠. 어렵게 집을 찾아갔지만 일본 경찰은 여인과 2 아들을 잡아갑니다. 일본 경찰에게 잡혀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하얼빈에서 벌였던 일을 알지 못했죠. 이 여인이 바로 안중근의 아내 김아려입니다. 그리고 2 아들은 안중근의 첫째 아들 안분도와 차남 안준생이죠. 3사람은 나란히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김아려는 유치장에 갇힌 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일제강점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의 가족은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김아려와 2 아들 안분도, 안준생은 사흘이 지나서 풀려났습니다. 안중근이 연해주에 마련해둔 거처를 찾아갔고, 안중근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지인들이 안중근의 가족을 도왔죠. 조선인 마을의 농장도 마련하며 안정적인 삶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안분도가 죽기 전까지는 말이죠. 첫째 아들 안분도가 낯선 사람이 준 과자를 얻어먹고 죽은 후 가족들은 불안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제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제의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죠. 더 이상 연해주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안중근의 가족은 상해로 도망쳐 떠돌이 생활을 이어갑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말이죠. 이 시기 안준생은 가톨릭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삶은 더욱 열악해져만 갔고, 안중근의 지인들도 점점 도움의 손길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제는 안중생의 가족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죠. 안준생은 선택의 길엔 놓입니다. 일제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지옥 같은 이 삶을 더 견딜지 말이죠. 안준생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그날부터 30년 동안 이어진 고통은 결국 아버지를 일제에 팔아넘기도록 만들었죠. 안준생은 결혼식을 올리고 처가의 지원으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국을 차리는데 들어간 돈도 일제가 내민 검은 돈이라는 말이 있죠. 김군은 안준생을 용서할 수 없는 변절자라고 백범일지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해에서는 변절한 조선인들이 많았음에도 안준생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 이유는 안준생이 앞으로 저지르게 될 만행 때문이죠. 1939년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인 이등 방문을 따서 방문사라고 불리던 절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기치가 미나미 총독의 소개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안준생이 등장하죠. 생소한 조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생소함을 잊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토 분기치가 악수를 청하고 안준생은 고개를 숙여 그 손을 잡았죠. 이 장면은 철저하게 준비된 일제의 계획이었습니다. 안준생과 이토 분기치는 미리 만나서 이 행사를 준비했죠. 일제는 이 행사를 통해서 크게 2가지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첫째는 식민지 정책을 뒷받침할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한일의 합병은 일본 때문이 아닌 안중근의 저격, 즉 조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2번째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의 아들이 이토의 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이미 끝났던 사건을 부정하려 한 것이죠.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저격한 사람 정도로 배워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 일제가 안중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죠. 일본은 하얼빈에서 벌어진 안중근의 저격 이후로 심한 불안과 분노를
분노를 느꼈고 안중근의 가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일본은 안중근의 가족을 찾던 중 다른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이용 가치가 있는 안중근의 아들을 이용하기로 말이죠. 안중근의 가족들을 굴복시켜 역사적으로 패배했던 기억을 지우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은 열사의 가족마저 굴복시켰죠. 안준생은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속죄하고 일본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언론은 이 행사를 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했고 조선인들도 안준생이 속죄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했죠. 조선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백성의 무력함과 분함, 안준생을 향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일제의 유혹을 겨우 버티던 이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안준생이 너무도 미웠죠. 김구는 누구보다 안중근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안중근의 아들이 벌인 변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겠죠. 안준생을 사형시켜달라고 장제스에게 부탁한 부분에서 김구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담으로 이 행사가 벌어졌던 방문사는 원래 장충단이었는데요. 이 장소는 고종이 을미사변 때 죽음을 맞이한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사당이었죠. 이런 장소에 일제가 마음대로 세운 절이 바로 방문사입니다. 일제는 장충단을 멋대로 더럽힌 것도 모자라서 광화문, 경복궁 또 남별궁에 자재를 떼어와서 쓰는 만행을 저질렀죠. 방문사를 지은 목적은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고 불교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단일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 절은 친일파들이 정치적 쇼를 보여주는 무대로 사용됐지만요. 조선에서 모든 일을 마친 변절자 안준생은 다시 상해로 돌아갑니다. 김구가 죽이겠다고 벼르던 민족의 악당 안준생은 가족들에게는 영웅이었죠. 30년간의 고통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을 김아련은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티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을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도록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일제를 뿌리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안준생과 안준생의 가족들은 변절의 대가로 호강을 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광복이 되고 안준생은 가족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안준생이 살해당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벌을 내린 것처럼 한국 전쟁 때 부산에서 폐결핵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다면 안준생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중근의 아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갔지만 그의 아들인 안응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준생이 부산에서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동안 안준생의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꽤 성공했죠. 안준생이 경멸의 시선을 버텨내며 모은 돈으로 가족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안준생은 이 상황을 두고 영웅의 아들은 개같이 살았지만 변절자의 자식은 다시 성공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안응호 박사는 미국계 중국인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꽤 최근인 2013년에 별세했죠. 처음 안준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안중근의 아들이 친일파인 사실 정도만 인지했는데요. 지금 다시 바라본 안준생은 제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의문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안준생을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나무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저 안준생의 잘못을 변명하는 거라고 안준생은 친일파일 뿐이라고 단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안준생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변절자일 뿐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안준생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고 말이죠. 굶주림과 일제의 위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던 안준생에게 죽음과 변절 외에 선택지는 없었을 겁니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혼자만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누이와 어머니까지 함께 죽어야 했죠. 아버지가 믿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로 단순하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죠.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안준생은 국가와 가족 사이에서 가족을 선택한 겁니다. 조국보다는 가족이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뿐이죠. 그렇기에 안중근의 아들이 변절했다는 사실은 막연하게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자꾸 곱씹어지네요. 영웅의 아들은 개같이 살고 변절자의 아들은 다시 성공했다 하는 부분이 말이죠. 영웅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아버지를 팔아넘긴 안준생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